2024년 6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건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또 막았어야만 했던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가 대체 어떻게 일어난 건지 그 뒤에 숨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이 있는 아리셀 공장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모습, 화재가 다 진압되고 난 뒤의 모습인데 정말 참혹하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네요. 이 참사로 23분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9명의 노동자분들이 부상을 입었고요. 자,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걸린 시간, 이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단 40초였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시간이죠. 그 짧은 순간에 유독가스가 확 퍼지고 연쇄 폭발이 일어나면서 작업장을 완전히 뒤덮어버렸어요. 노동자들은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전에 분명히 경고가 있었는데 무시당했고 화재 대비 시스템은 사실상 없었고 또 무리하게 생산을 강행하기까지 했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쳐져서 이 예견된 참사를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 그러니까 첫 번째로 쓰러진 도미노는 바로 노동자들이 매일 만지던 그 물질,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열폭주라는 현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리튬 배터리 내부 온도가 갑자기 막 올라가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결국엔 화재랑 폭발로 이어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게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런 평범한 건전지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첫째, 불이 엄청 쉽게 붙는 인화성 용매를 쓰고요. 둘째, 높은 온도나 작은 충격에도 떵 하고 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무서운데 물이랑 만나면 거의 폭발하듯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리튬 금속이 들어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그냥 다 갖추고 있었던 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도미노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본질적으로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데 이게 어떻게 현실의 참사로까지 이어졌을까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사람의 실수 그리고 절차상의 실패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이것은 예견된 사고였나? 대체 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이 사고를 막지 못했을까요? 이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비극의 신호가 얼마나 명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월에 품질 불량 문제가 터져요. 회사는 손실을 메꾸려고 생산량을 무리하게 늘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신호가 나타납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이틀 전 6월 22일에 배터리가 폭발해서 불이 났어요. 이미 화재가 한번 났던 겁니다. 근데 회사는요, 아무런 조사도 조치도 없이 그냥 바로 다음 날 작업을 다시 시작시켰어요. 그리고 결국 이틀 뒤 바로 그 똑같은 장소에서 이 끔찍한 참사가 터지고 만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공식 서류상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실제 현장의 현실이 얼마나 달랐는지 한번 보세요. 공식적으로 안전당국은 이 공장에 우수 등급을 줬어요. 그런데 그 우수하다는 현장에선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폭발 사고를 그냥 무시하고 있었고요. 서류에는 다 있다고 돼 있는 소화 설비는 아예 작동도 안 됐습니다. 심지어 그 우수 등급 평가는 생산 압박이 심해지기 한참 전인 낡은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였어요.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였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도미노입니다. 수많은 위험 신호들이 다 무시되는 상황에서 이 공장의 물리적인 구조 자체가 어떻게 노동자들을 말 그대로 탈출구 없는 덫에 가둬버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평면도가 그 치명적인 덫을 아주 잘 보여주죠. 한번 보세요. 불이 난 지점, 저 발화점이라고 표시된 곳이 작업자들이 있던 곳과 유일한 출입구, 그 사이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길이 노동자들의 유일한 퇴로를 완벽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 대피 실패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1단계, 첫 경보음이 울렸을 때 노동자들은 작업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 이틀 전에도 비슷한 불이 났었으니까 이번에도 금방 꺼지겠지 하고 위험에 둔감해져 있었던 거죠. 2단계,
연기가 막 피어오르니까 그제서야 대피를 시작했는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3단계. 보시다시피 불길이 주 출입구를 막아버려서 나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다른 비상 탈출구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린 뭘 해야 할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하기 전에 그 연쇄 반응을 끊어내는 거죠. 바로 이 이미지가 핵심 교훈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연쇄 반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연쇄를 끊어내는 저 손이 바로 안전 문화입니다. 진정한 안전문화라는 게 뭘까요? 이건 그냥 벽에 구호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안전이 그 조직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는 환경입니다. 만약 아리셀에 이런 안전문화가 제대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틀 전 그 작은 화재가 났을 때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했을 겁니다. 무리한 생산 목표 때문에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냈겠죠. 이처럼 안전문화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걸 넘어서 작은 위험 신호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먼저 행동하는 조직 전체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체크리스트가 바로 그 안전 문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재난이 닥치기 전에 비상구는 항상 열려 있는가? 모든 직원들이 경보음이 울리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와 같은 핵심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 바로 이런 작은 행동들이 비극을 막는 진짜 시작입니다.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을 외면하는 순간 안전은 무너집니다. 작은 사고를 은폐하며 급한 불만 끄던 손길이 큰 재앙을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안일함이 얼마나 참혹한 대가를 부르는지 보여주는 경고죠. 자,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안전, 그리고 다음 재난을 막는 이 무거운 책임을 과연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두는 게 맞는 걸까요?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할 숙제일 겁니다.